안녕하세요. 아주 오래된 유죄의 저자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인터넷을 뒤져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면서 점점 절망해 갔다. 매일 다른 이름의 파일로 다시 올라오는 영상. 지워도 지워도 좀비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산채로 먹어치우는 영상. 그놈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그놈은 그녀와 헤어진 뒤에도 심심하면 영상을 꺼내보며 낄낄거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보기까지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예전 여자친구인 그녀의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홧김에, 심심해서 등등. 강간문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남성의 성욕은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그 고정관념,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욕의 발산으로 인한 범죄다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성폭력은 성욕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거든요.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제 글에서도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처벌조차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도 일단 처벌이 너무 미약하니까 나는 강력한 처벌로 해결된다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처벌로서 겁이라도 주자.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다. 겁도 주고 벌도 주자. 능욕당한 여성들은 오히려 꽃뱀으로, 행실에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유난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더욱 추락하고, 피해 여성의 추락은 나아가 가해 남성의 정상 참작 사유가 된다. 여성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꽃뱀이라는 의심에서, 행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받겠다고 나서면 꽃뱀이 된다. 고소를 하면 무고로, 돈을 뜯어내려는 음모로, 성공하지 못한 애정에 대한 복수심으로 의심받고 매도된다.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저희 피해자들하고 상담해보면 피해자의 행실을 탓한다거나 네가 그때 왜 같이 그 남자랑 술을 마셨어? 그게 문제 아니냐. 이거를 탓한다던가 쟤 원래 그런 애였어 라고 말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정도 일을 당해가지고 한 집안의 가장 이 사회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인생이 망쳤어야 됐어? 오히려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다른 그 책임 무게까지 이 사람한테 짊어지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게 근절되고 없어지려고 하면 성평등을 이루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 을 어른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는 짧았던 임신 기간 내내 그녀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고 하혈까지 하게 하는 등 그녀를 계속 유산의 위험으로 내몰았다. 그런 남자는 무죄를 선고받고 아이를 지키려고 했으나 깊은 절망으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한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아 낙태죄 전과자가 된 것이다. 변호인단은 그녀에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서 낙태죄의 유연성을 다퉈보자고 권했지만 그녀 역시 낙태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두렵고 남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 절망해 끝내 포기했다. 한국 땅에서 미혼모들은 낙태를 해도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내도 스스로 양육을 해도 손가락질 받기 일쑤이고 그 중에서 가장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가부장 사회의 룰을 어기고 감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대한 최대의 처벌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마에 주운 글씨를 새겨 넣는 대신 아이를 빼앗음으로써 심장에 죽어도 지워질 수 없는 고통의 각인을 새겨넣고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가부장 질서를 어긴 여성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 뭐 이렇게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혼외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거는 엄청났거든요. 미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마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권리마저도 박탈당한다라고 이렇게 썼던 거는 그냥 당연히 애를 낳으면 키우려고 입양 보내야지. 거의 이제 이런 식의 견디다 못해서 입양 보내고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입양을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전혀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은 지금도 해외 입양 가는 아이들의 99%가 미혼모 아이들이 입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과 또 태어난 아동의 인권이 굉장히 매우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예요. 아동도 그렇고 미혼모도 그렇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양 제도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되게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권이든 입양한 아동의 인권이든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로 굴러갔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싸움은 가끔 승리하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패배한다. 법정 싸움은 포기하지 않은 여성들의 최후의 싸움이고 승리의 기약도 없이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싸움이다. 책에서 다룬 사례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게까지 한 예가 없지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읽히지 않길 바란다. 현실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책은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피해를 드러내고 끝내 지는 경우에도 가장 끝까지 싸워낸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싸움은 돌을 굴려 산 정상에 올려놔도 내일 다시 또 굴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시지프스의 절망과는 다른 것이다. 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같은 싸움은 없다. 포기하지 않는 싸움에는 늘 한 발 전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젊은 여성이 이 글을 읽었나 봐요. 막 너무 절망적이고 죽고 싶다 막 이런 멘트를 써놔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 저 김수정입니다 이러면서 글을 남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은 절망적으로 익힐 수도 있는데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함께 싸우고 때론 졌지만 또 이겼고 졌음에도 앞으로 나아간 그런 우리들의 얘기고 따뜻한 얘기다. 여기서 싸웠던 여성들이 바랬던 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썼던 거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수 있는 그런 좀 동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글을 남겼었거든요. 여기도 프롤로그에 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시지프스가 굴리는 돌처럼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전진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고 다른 거다. 이건 다른 싸움들이 계속되는 거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익히지 않고 우리 얘기를 같이 나누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좀 더 자기를 구하려고 싸운 사람들이지만 결국 세상을 조금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여성들의 얘기거든요. 그렇게 익히기를 바랍니다.